자, 매일 차량 15만 대가 오가는 다리, 한강다리 가운데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요. 성산대교. 이 1980년에 개통했으니까 40살이 벌써 넘은 겁니다. 보수공사를 했는데 서울시 감사 결과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균열이 발견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네, 서울시가 조사해 보니까 문제 없다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서 보수공사를 시작한 게 2017년이거든요. 네. 한 3년여 동안 공사를 해서 일단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작년 3월에 보니까 다리 남단에서 균열이 발견이 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를 시켜서 조사를 해봤더니 북단에도 균열이 발생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균열이 국가 건설 기준인 0.3mm보다 작다.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당시 합동조사단에서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은 임시로 설치한 바닥판 위에 크레인이 올라가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네. 안전엔 별 문제가 없고 한 40톤 정도 되는 덤프트럭 2대를 지나가게 했는데도 별 문제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보수공사를 마치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 진단 자체가 잘못된 거였다. 이번에 다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다시 감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발표한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성산대교는 프리캐스트 공법으로 공사가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다리를 건설한다고 하면 상판이 있잖아요. 네. 상판을 공사할 때 콘크리트를 가지고 와서 타설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말고 아예 외부에서 다리 상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얹는 방식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판을 가져와서 얹는. 예, 그게 프리캐스트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는 장점이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종의 블럭을 가져와서 꼭 이렇게 끼우는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블럭을 만들려면은 다리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기존에 있는 상판을 다리에 이제 원래 안전진단 받았을 때 부실하다고 한 걸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럭을 얼마나 크기로 만들지 이걸 정확하게 재서 바깥에서 갖고 와서 거기서 만들어서 딱 갖고 와서 딱 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틈이 안 생기죠. 근데 시공회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리 상판 기존에 있던 거 제대로 철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측량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와서 그냥 끼우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들어맞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리 단차가 한 10cm 정도가 차이가 났다 그래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차들이 막 올라다니고 움직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진동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상판을 만들 때 블럭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철근을 어떤 쪽은 굉장히 촘촘하게 하고 어떤 쪽은 굉장히 성글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최근에 한 거를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균열이 900개 넘게 있었는데 이것도 숨겼다고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시공회사가 블럭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해가지고 블럭을 딱 설치를 해봤더니 그럼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잖아요. 공사해서 잘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감리도 있고요. 네, 확인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900개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균열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빨리 재공사해야죠.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임의로 보수공사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7개월이 지나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510개의 균열이 또 발생한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애초에 스스로 보수를 할 때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계속 균열이 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균열이 생겼는데 대충 보고 없이 땜질을 했고 네. 그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감리를 제대로 안 했다. 이거밖에 지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시공의 잘못은 근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감리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상판을 블럭을 만드는 과정부터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다리 북단의 경우에는 바닥판을 제작하는 기간이 한 5달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다리를 블럭을 만드는 과정에서 콘크리트는 제대로 부었는지, 철근은 제대로 들어갔는지, 네. 크기는 맞는지 이런 것들을 감리를 해야 되는데 다 5개월 동안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가서 감리한 건 단 3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리 이 바닥판 남단 쪽에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점검한 횟수를 거의 점검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가서 감리 대리자도 지정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놓고 매일 점검했다 이렇게 서울시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시공사 감리사의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잖아요. 서울시 공사발전 부서, 감독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모두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지적을 토대로 오는 3월 교량에 대해서 또다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업무를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 뭔가 유착이 있는지 수사가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다리가 이제 지은 지 오래되면 반드시 문제가 그렇죠. 생길 테니까 네. 계속 점검하고 보수하고 이러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때려 부수고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다리들은 괜찮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다른 다리들도 사실은 안전을 보장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 시내에 있는 다리 전체가 사실은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철교까지 포함할 경우에 다리가 한 31개 정도 있거든요. 그 가운데 1960년대 이전에 만든 다리가 한 5개입니다. 대표적인 게 한강철교하고 한강다리예요. 이건 1900년에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네. 그리고 경지개발과 함께 서울 강남 개발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1970년대와 80년대 13개 다리가 개통이 됐고요. 그다음에 월드컵 대회까지 포함하면 1990년대 이후에 다리가 한 13개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 한 40~50년 정도 된 다리들도 상당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걱정이네요. 자, 돌이켜 보시면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있었죠. 그때 30명 넘게 희생됐습니다. 이 참사 원인도 부실 시공, 관리 부실 똑같습니다, 거의. 당시 보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검찰은 동아건설이 부실 시공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성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끊어진 부분이 바로 용접 부분입니다. 용접 부분을 확대해보면 두께 18mm의 두 쇠는 제대로 붙지를 않았습니다. 검찰은 엑스레이로 조사해보니 13mm나 빈틈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불량 용접은 성수대교를 언젠가는 무너질 다리로 만들었고 점검 소홀은 그 붕괴 시간을 앞당겼다는 것입니다. 네, 신성범 전 의원의 현역 기자 시절 목소리인데 지금 목소리랑 별 차이가 없는데요. 자, 다리들은 낡아가는데 관리는 부실하고 이거 또 참사 벌어지는 거 아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다리 가운데 지은 지 40년 정도 된 다리, 40년 이상 된 다리가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네. 되거든요. 근데 정밀 안전 진단을 해봤더니 A등급을 받은 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BC 등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뭐 다리는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내 그럼요. 전체 교량으로 확대해 보면 한 10년 후에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다리가 시설물이 전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보수 공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뭐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연간 안전 점검 예산이 한 6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리가 물론 많은 탓도 있지만 서울 수도권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니까 안전점검 예산을 제대로 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부실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산대교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리 건설할 때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어요. 다리가 막힌다더라, 교통이 막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밤 시간대에 그 보수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 단축을 하고 자연스럽게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인식 변화, 또 언론이 보도할 때 보도 태도의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1분도 지연되면 안 된다. 막 이런 속도전 계속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다리는 그렇고. 근데 백화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요? 어젯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백화점 사진이거든요. 2층의 모습인데요. 지금 천장이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그 밑에 안전봉으로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받침대를 중간에 세우는 거군요. 예. 근데 문제는 저런 상황에서도 그냥 영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바닥 균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화점 측이 이 별다른 조치 없이 일단은 영업을 계속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장에 내장재가 그냥 단순히 좀 탈락하는 거면 별 문제가 아닐 수는 있는데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장사를 계속합니까? 그러니까 성남시가 일단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에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요. 2층의 천정 균열이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바닥판이 있는데요. 천정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천정 틀하고
그다음에 마감재 석고판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떠 있는 네. 공간에 석고판을 이 고정하는 고정 틀에 너트가 볼트가 풀려가지고 이게 천정 석고판이 처진 거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가 나와서 시민들이 다녀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때까지 일단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일단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내보내고 조사부터 해야죠. 근데 이 상황 보고 국토부 장관이 또 한마디 했군요. 긴급 보고를 받았다면서?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일단 영업을 중단하고 출입을 통제했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백화점에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삼풍백화점 사례나 이런 그럼요.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까지 나서니까 결국은 성남시도 나서게 되고 성남시가 나서면서 결국은 백화점이 일단은 당분간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적 안전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야, 근데 두 사안 다 진짜 잘 믿기지가 않아요. 2023년에 우리가 이러고 있다니. 그러니까 뭔가 징후가 있는데도 왜 그거를 계속 감추고 숨기고 계속 차량을 통행시키고 영업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영업 손실이 발생할 거니까 쉬쉬하면서 감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성산대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안전진단이 나오거나 아니면 보수공사가 끝났을 때 균열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서 전문가들까지 불러가지고 진단을 했다고 한 결과가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그거부터 사실은 잘못됐던 거고요. 그 이전에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1년 전에 발생했거든요. 그때도 감리 제대로 안 했거든요. 감리 부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감리 부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진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건설사, 시공사와 감리의 관계, 관청과 건설사의 관계, 여기에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속도만, 비용만 따지는데 안전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